지구별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무엇하러 왔을까. 네, 안녕하세요, 퍼플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손이 이러니까 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초등학교도 중퇴했지, 어떤 기술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이런 센스랑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당차고 여장부적인 그런 기질도 있고,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게 사셨지만 어머니의 이런 본질적인 내면의 힘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목공을 배우게 해요. 그 기술을 배우도록 어머니가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기술을 가져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세요. 아버지가 처음부터는 기술을 배웠던 건 아닌 것 같고,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면 기술이 없으면 막 노가다잖아요. 노가다 뛰는 사람은 몸만 엄청 힘들고 돈도 별로 안 되고, 아버지도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기술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목공을 배우십니다. 아버지가 이런 거 계산이랑 이런 것들을 잘 하시기 때문에 목공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센스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살면서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일을 잘하니까 현장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서 굉장히 굵직한 이 현장 일에서도 현장 소장 밑에서 현장의 오른팔처럼 하는 거죠. 일을 너무 잘하니까 다 맡겨놓고. 근데 거기서 한번 배신을 당해요. 등에 칼을 꽂는다고 하잖아요. 믿었던 사람한테 칼이 꽂히는, 뭐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하여튼 그게 아버지한테 굉장히 큰 충격적인, 경제적으로도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게 되는 막 사건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마음의 상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정식 학교는 아니고요, 무슨 대안학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그 학교 시설 관리 업무를 해요. 그러니까 뭐 시설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공 이런 걸 할 줄 아니까 웬만한 걸 다 다루는 거죠. 전기부터 해서 뭐 만들고 이런 거 뚝딱뚝딱 하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그 시설 관리하는 일을 아버지가 시작하세요. 근데 그러다가 어디로 또 일을 하게 되냐면요, 저희가 원래부터 기독교는 아니었는데 삶이 얼마나 또 핍박하고 힘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그 교회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 목사님, 사모님을 알게 되고 이러다가, 그때가 우리가 어디에 살았을 때냐면요, 군산에 살았을 때예요. 제가 군산에 군광국민학교 입학했다고 했잖아요. 군산에 월명동에 살고 있었을 때인데, 계복동에 성광교회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지금도 큰지 몰라요. 큰 교회들은 교회를 관리하려면 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필요로 했거든요. 옛날에 학교에도 학교 수의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수의라고 안 하고요, 왜 사찰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자리가 빈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급여도 이렇게 따져보니까 지금 있는 학교 관리하는 것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5이란 말이에요. 제가 셋째예요. 누나, 저,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돼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집을 살 돈이 없는데 교회 옆에 집을 줬어요. 집을 주니까 아버지도 이제 여기로 오게 됩니다. 사찰 말고 저는 그냥 교회 관리라는 표현을 할게요. 교회 관리라는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군산 성광교회라는 곳에서 처음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교회도 엄청 커요. 그러니까 모든 청소부터 해서 무슨 뭐 필요한 것들 관리를 다 하시죠. 예배 드리는 데를 본당이라고 하거든요. 기름걸레로 이렇게 착 청소할 때 저도 같이 해요. 혼자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가서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집안일을 많이 도와줬어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4학년 되던 해에 왜 이사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옮길 때가 됐겠죠. 교회 안에 무슨 이런저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어른들만 얘기하니까 제가 잘 몰랐을 때지만, 근데 아버지가 직장을 옮긴다는 건 그때는 인터넷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어디 구한다 이런 것들을 다 아버지가 찾아보셨죠. 아버지가 가장이니까 엄마랑 이제 애들 5을 이렇게 키우려면 직장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경상북도 진량이라는 곳에 가게 돼요. 그 대구 밑에 경산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때는 경산군이었거든요. 지금 경산시가 됐고, 진량 제일교회라는 곳에 우리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저기 막 면접 보게 되죠. 아버지가 이제 면접 보러 전국에 막 다 돌아다니세요. 다 돌아다니시다가 진량 제일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서 면대면으로 이야기를 하죠.
뭐 아버지는 다 얘기하죠.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거기로 이제 이사를 가게 돼요. 제 나이 4학년 때. 거기를 가게 되고, 근데 거기서 집은 어디냐면요. 집이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거기는 교회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계단이 올라가면요. 계단 위에 본당이 있어요. 계단 밑에 이렇게 어찌 보면 삼각형처럼 생긴 곳에 문을 달아가지고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단 밑에 집이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살죠. 4학년, 5학년 이렇게 살다가 지금 6학년 되던 해인가? 그래도 목사님이 되게 좋으셨어요. 목사님이 되게 인간적이시고 저희 아버지랑도 되게 인간적인 그런 게 있으셔가지고 솔직히 사람이 살기에는 적절한 곳이 아니잖아요. 이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집이 이런 곳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학교 수위 했을 때 우리나라가 되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천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옅어졌을 수 있지만 뭐 청소하는 분들을 되게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있어요. 잠깐 옆으로 세서. 그러니까 학교에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맙죠. 늘 인사를 하고 뭐 하나 드릴 게 없나? 좀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청소를 하시는 분들을 되게 낮게 보는, 나는 이 사람한테는 함부로 해도 돼 라는 게 깔려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좀 안타깝고 화나요. 나 그런 사람 보면. 근데 이제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 새로운 건축관을 교육관이라고 하거든요. 교육관 짓고 나서 이 옆에 정말 넓은 집을 지어주세요. 다른 목사님이셨으면 그냥 교회 건물만 지으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 이사를 가죠. 내 방도 생기고 방이 다 생겨요. 내 인생에서 가장 넓은 곳에서 살게 됐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요, 삶이라는 게 예상을 넘어서 펼쳐지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새로운 목사님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빈자리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뭐 마음에 안 드셨겠죠. 뭐가 마음에 안 들었냐 하면 저희 아버지가 지금 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운전을 못 하세요. 운전을 못 하시고 이제 다른 일만 하시니까. 근데 운전과 관리를 같이 하는 사람을 선호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두 사람 합치면 두 사람한테 인건비를 줘야 되는 걸 한 사람만 주면 되잖아요. 운전할 땐 운전하고 운전 안 할 땐 교회 관리하고. 그래서 한 사람을 뽑는 그런 거를 선호하는 거였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목사님이 바뀌시니까 운전까지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신 거죠. 내가 여기 있을 때는 못 되는구나, 가야 되겠구나, 여기는 운전을 같이 하는 사람을 원하는구나. 근데 그런 얘기들을 아버지가 안 했어요. 우리들한테는.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걸로 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버지는 말은 안 하시지만 또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까 해서 또 다 알아보신 거죠. 전국으로 또 다 돌아다니세요. 면접 보러 가고. 아버지가 맨 처음 전화할 때는 그거죠. 버스 기사까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기사 안 해도 된다 하는 곳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X표가 쳐지고. 그래서 다음에 가게 된 곳은 또 어디냐면요, 경북 구미에 인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하여튼 그 안에 엄청 큰 교회가 있었어요. 관리를 하는 사람의 집이 따로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면접을 보고, 아버지 다 사실대로 말했죠. 주사를 잘 못 맞아서 2학년 때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를 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거기를 갔는데요, 거기서 오래 있지 않았어요. 얼만큼 있다가 제가 다시 이사를 오게 되냐면요, 딱 6개월이에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전해 듣죠. 목사님 밑으로 그 장로님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 일하시는 걸 보는 거죠. 봤는데 면접을 했었을 때도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걸 보더니, 손이 이렇게 된 걸 보더니, 그거 아십니까? 문둥병이라고? 원래 문둥병은 한센병인데, 한센병을 저하해서 문둥병이라고 하잖아요. 문둥병이 뭐냐면 몸의 어떤 부분이 일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병이 들면 그 균 때문에. 그래서 눈썹도 없어지고 손가락도 이렇게 절단되고 없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됐다고 이 손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잘라져서 없으면 몰라.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된 것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장로문 뭐 사모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왜 문둥병자를
우리 교회에 놔두냐. 얘기를 했죠. 문둥병이 아니라 주사를 맞아서 이렇게 된 거다. 봤을 때도 저건 너무 안 좋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안 올 수도 있다. 문둥병, 균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이제 아버지한테까지 들어왔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6개월 만에 떠나요. 그리고서 아버지가 또 전국을 다 뒤지죠. 우리가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요, 전라북도 일이에요. 지금 익산으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익산에 그 목사님이랑 만나서 아버지가 아마 사실대로 다 얘기하셨을 거예요. 이런 이유로 그래야 앞으로 이제 다시 문둥병 때문에 쫓겨나거나 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중2, 중3 되기 전에 전라북도 1위로 익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아요. 살다가 거기서도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제가 거기서는 고1 때까지, 고1 거의 끝날 때쯤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요, 인천으로 가요. 인천에서 제가 고2 보내고 고3 보내고 20살 여름방학 때 이제 경기도 남양주라는 데로 갑니다. 근데 인천에서도 또 사건이 이거예요. 왜 문둥병처럼 저런 사람을, 균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사건으로 하여튼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 근무하셨던 곳이 이제 경기도 남양주의 곳이고요. 거기서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건강이 안 좋으신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이다. 그래서 수술을 해요. 수술을 이제 다 해서 이제 좋아졌다고 했어요. 수술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수술 끝나고 나서 조금 회복하고 나서 일을 또 이제 하시죠. 그래도 좀 건강이 좀 좋아지셨으니까. 근데 몇 개월 일하다가 또 아버지가 되게 몸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온몸으로 다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데, 그래도 다행히 고통이 너무 오래 가시진 않으시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저희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죠. 아버지의 지구별 여행은, 그러니까 처음에 9살 사건, 너무나 아파서 할머니가 사람 데려와서 주사를 맞았는데 그 막 몇 년 지난 약이었던 거죠. 온몸이 막 쪼그라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아들이 죽겠다 해서 너무 심하니까 그 먼 대구 파티마 병원까지 가서 긴급으로 해서 이제 살아났지만 손은 9살 때부터 장애를 갖고 평생을 살게 됐다.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곳에서 직장으로 만났는데 사람들이 문둥병 저거 병균 있는 사람 저런 환자를 왜 쓰냐 막 이런 말들. 그래서 아버지는 다른 데로 가시게 되고, 그 전에 건축에서 일을 했을 때도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시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학력이 또 그때는 되게 사람을 무시하고 막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못 배운 것에 대한 한스러움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내가 가정을 꾸리는 건 사치다. 여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 라고 살고 있다가 우연히 이제 선이 들어왔는데 선도 안 보고 있다가 구하러 살았단다. 지금까지. 부모님이 없단다. 그런 측은지심에 선을 나갔고 만나니까 너무 이렇게 말도. 그래서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됐고요. 어머니는 이제 이 안에 원래 내면의 힘이 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서 아버지의 부족한 부분을 어머니가 잘 채우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저의 어릴 적 이야기로 갈 거예요. 근데 제 어릴 적 이야기를 가려면 이런 환경을 좀 알아야 되죠.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살았구나. 저는 가난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살았어요. 아버지가 장애가 있었고요. 그리고 둘 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으니까 우리나라의 이 학벌에 대한 무시, 가난과 이 약자한테 함부로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예. 아버지에 대한 지구별 여행 이야기를 제가 그냥 담아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아버지를 만났고요.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의 삶이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정말 치열하게 그리고 정말 멋있게 살다가
지구별을 떠나셨구나. 그래서 다음에는 요걸 기반으로 이제 저에 대한 어릴 적 지구별 여행 이야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무엇하러 왔을까 왔을까 왔을까